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사실을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는 예가 뭐냐면 2007년에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는데 유럽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기후변화랄지 환경,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중국하고 인도에 떠넘기더래요. It is essential that we facilitate the transfer of clean energy solutions to both India and China. So they need to have access to clean coal energy-based solutions. 인도가 할 말이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도하고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높다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지난 100년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기후를 나쁘게 만든 주범은 유럽 아닙니까?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인구 비례로 나눠봅시다. 이게 신앙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단순히 중국과 미국으로 비교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는 중국 인구의 몸무게를 다 더해요. 그리고 미국 3억 인구의 몸무게를 다 더해요. 그러면 몸무게가 중국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만도가 미국보다 중국이 더 높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기 본능의 예가 되는 겁니다. 현무 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 펀드가 있고 아프리카 펀드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프리카. 왜냐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를 해야죠. 중국은 이미 떴어. 이거 정확한 얘기네요. 중국은 이미 너무 고점이야. 맞아요. 여기는 아프리카 시장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랄지 이디오피아랄지 나이지리아 예를 들면서 이미 1단계를 벗어나서 2, 3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리카에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강연이 끝났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선생님 강연 잘 들었어요. 선생님 강연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선생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는 발전하지 못해요. 제가 거기에 근무해봐서 알아요. 그 사람들의 제도와 습성과 그 종교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운명 본능이라는 건데요. 현무 씨, 책에는 질문해 드릴게요. 미국하고 이란 있죠, 이란. 미국하고 이란 여성 중에 그 출산율이 어디가 더 낮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4단계로 갈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고. 이란. 이유는? 네? 이유는? 논지를 대보세요. 논지는 없어요. 넌 지금 그만 좀 물어봐요 이제. 직감으로. 이란이 왠지 좀 여성들이 정답! 미국 1.9, 이란 1.9. 그럼 이란이 낮아요. 이란은요, 이제 2단계, 3단계를 지나 쭉 가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요. 그렇지. 그리고 결혼 전에 남녀 간의 성관계 의무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세계 최대의 콘돔 공장이 이란에 들어섰다. 그래서 이 신생아 출산율이 미국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일 관점 본능이라는 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원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찾고 너무나 세상을 단순하게만 바라본다는 거죠. 현무 씨, 저를 먼저 보세요. 민주주의 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 민주화 됐죠. 4.19, 5.18,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 민주화 돼서 좋은 거죠. 요 하나만 보고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 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산유국도 아닌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빨리 1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갔고, 그런데 그 시기는 줄곧 군부 독재가 이어졌던 시기다. 2012년에서 2016년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10곳 중에 9곳은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았다. 결국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경제 수치 하나만 보고 민주화 하나만 보고 아니면 뭐
신생아 출산율이 낮아졌다. 이 하나만 보고 이 단일 관점으로 이 나라가 발전했네, 발전하지 못했네라고 단정짓는 건 위험하다.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난 본능입니다. 이 비난 본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원인과 책임자를 찾아서 비난을 해야 되는데 실체를 보지 않고 한 조각을 본다는 거예요. 제 쉬운 예로 책에 나오는 예인데 그 시리아 중동에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오잖아요. 네. 근데 작은 보트에 4천 명의 난민이 탔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오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그래서 4천 명이 다 안타깝게 죽었고 그 시신이 유럽의 해안으로 떠내려옵니다. 현무 씨가 뭐 유럽인이 아니더라도 누굴 비난하고 싶습니까? 시리아? 시리아를 비난하거나 보통 알선자라고 그러나 그 보트 태워준 사람을 막 비난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유럽의 제도가요, 시스템이 난민들을 싣고 온 배는 그냥 압수를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알선업자는 좋은 배에 태우고 싶어도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니까 작은 배에 태울 수밖에 없고 이 참사가 일어났다. 결국 이 참사의 원인은 유럽의 시스템에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매독이라는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났대요. 근데 거기에 뭐 스페인, 뭐 독일, 프랑스 다 참여하고 막 군인들이 막 전쟁을 했어요. 그때 매독이 확 퍼진 거예요. 매독. 근데 러시아에선 매독을 뭐라고 불렀을까 그 당시에? 폴란드병이라고 불렀대요. 폴란드에선 매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독일병. 독일에선 매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프랑스병. 프랑스에서는 이태리병,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 전부 다 니놈들이 옮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자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을 때 시스템을 봐야지 마녀 사냥하듯 한 조각만 파고 들어가지 말 것. 두 번째는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본능은 조금 곤란할 것.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급함 본능이에요. 인간은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멍청한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마감, 오늘까지만 세일. 1시간 남았습니다. 그 홈쇼핑에서 잘하는 거예요. 몇 번 낚였어요. 집에 냄비가 너무 많아. 옷도 많다면서요, 옷도. 오늘까지만 세일 그래가지고. 현무 씨는 여기는 다급한 본능에 넘어간 거죠. 이분이 그 테드라고 세계 명사들 모여서 강연하는 거 있잖아요. 테드 강연을 하는데 미국의 부통령 엘고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 네. 부통령. 본인이 되게 존경하는 분이래요. 엘고를 만난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고가 부탁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 미국의 기후, 환경 이게 너무나 심각하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자극적이고 좀 공포스러운 그 도표를 가져와서 당장이라도 우리 미국의 기후변화가 심각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존경하지만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만 그렇게 홍보하면 다급한 본능 때문에 올바른 기후 대책을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돌다리도 바쁘더라도 두드려보고 가라. 이것이 바로 여기는 다급한 본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1장부터 쭉 읽었는데 저는 맺은말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누구요? 한나 로슬링 저자가.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개월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운 좋아봐야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2개월 동안 뭘 하냐면 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쓰다가 돌아가세요.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이 책을 읽고 저 깜짝 놀랐어요. 어두운 구석, 불편하거나 아픈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네. 죽어가면서 이 책을 썼다는 게 믿겨지질 않았고 굉장히 기쁘게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그 이분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정말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책제를 읽어주는 설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우. 수고했습니다. 야, 이분 책을 갖다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